이게 이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도 수능을 겁을 내서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수능을 겁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시험을 해 나가면서 일단 재학생들이 약점을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전국 모평이 있죠. 그러니까 모평이 6월하고 9월에 딱 두 번이 있거든요. 근데 6월하고 9월 모평할 때 이제 우리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내신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3학년 1학기 내신 전체를 통틀어봤자 수능 특강의 영어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영어가 대부분 3학년 1학기 내신이에요. 근데 수능에서 해야 되는 연계 교재는 영어가 총 4권이죠. 하나는 수능 특강 듣기가 있고, 수능 특강 영어가 있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 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4개 중에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끝내주는 건 딱 하나 수능 특강밖에 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능 특강이 3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로 대부분 들어가고요. 지산고랑 동패고는 대부분 3학년 1학기 때 수능 특강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을 나가요. 그래서 지산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 마무리를 하고 동패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가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화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수능 특강 80%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범위 자체가 일단 오지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 영어 독해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것도 역시 대략 80% 범위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수능 대비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학교에서 해주면 학교에서도 수능에 대한 강요성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학교에서 수능 대비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면 전부 다 수시로 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재학생 입장에선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은 무조건 재수생 위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배우는 범위가 전체 연계교재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3 되면 고3 때 보는 모의고사는 전부 연계교재가 섞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모평 때는 수능 특강 영독이랑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근데 재학생들은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9월 모평 때는 전체 연계교재가 싹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연계교재를 안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학생들이 가장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9월에서 11월 사이예요. 왜냐면 9월 달이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나죠. 대부분 9월 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9월 앞에 부분 대부분 9월 4일에서 9월 8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보는 9월 모평이 있고요. 그리고 그 9월 모평 보자마자 바로 대부분 수시 원서 점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9월 모평 점수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수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수시 원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재학생들한테는 중요해요. 이제 9월 수시를 딱 쓰고 나서 수시를 쓰고 나서 수능 때까지는 대략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대략 70일에서 8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 동안에 얼만큼이나 연계교재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수시를 쓰는 순간 마음이 뜨기 시작하거든요. 수시 대부분 6장을 쓰죠. 그럼 이제 수시 6장을 쓸 때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막 5천자, 6천자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이 중에 하나는 붙겠지? 이 중에 하나 붙지 않겠어? 이 중에 하나 가겠지.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떠요. 수능 어렵다는데 어떻게든 수시에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날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학생들에게서 수능 성적이 많이 오르는 애들을 보면 9월에서 11월 그 기간에 준비를 잘하는 아이들이 실제 수능에서 성적을 굉장히 잘 냅니다. 그리고 특히 수시에서 상위권 애들은 원래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신에서 상위권 애들은 모의고사 점수도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걔네들이 정시에서 잘 본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붙은 학교가 있으면 싸그리 다 빠지죠. 그럼 실제로 수능에서 맨 위쪽 등급에 있는 애들이 쫙 빠진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재수생 애들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위로 낀다 하더라도 실제 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조금씩 다시 정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때쯤에는 39에서 40%까지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교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대학교에서는 수시 체계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 체제일 때 수능을 보고 대학에 붙죠. 그럼 이제 대학에 붙은 애들 중에 30%가 전부 다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 편입시험 준비가 같이 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영어고의 편입시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입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정원 500명을 채워놨는데 500명 중에 30%면 150명이죠. 그럼 150명이 빠져버리니까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그런데 수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시 준비를 한 학생들은 편입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편입 준비를 하려면 맨 바닥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편입률이 30%였던 대학교들이 편입률이 5%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에도 좋고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은 무조건 수시 찬성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의 흐름을 좀 봐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봐오지만 내신 등급이 3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찡겨있는 학생들은 수시 쪽으로 좋은 데를 가는 경향보다 적성이나 정시 쪽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9월에서 11월 이 기간에 얼마큼 준비하느냐랑 고3 때 내신에만 올인하지 않고 수능 준비를 계속한 학생들은 적성의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도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지만 교하고 다니는 애인데 내신이 5.5예요. 내신이 5.5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죠. 근데 걔는 계속해서 정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3월서부터 계속 연기 교재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경대 적성을 붙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습니다. 내신 5.5인데 인서울 4년제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발 수능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학교 진도에 휘둘리지 마세요. 학교 진도상으로 가면 절대 수능 못 끝냅니다. 절대 수능 준비 안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거기에 연계교재도요. 이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연계교재 지문이 다 합치면 대략 900지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근데 900지문 중에 실제로 수능에 나올 만한 지문은 채 100지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라던가 체계라던가 이런 걸 다 따지면 실제로 나올 만한 지문은 100지문. 그리고 100지문 중에 수능에 제일 나올 만한 지문을 추리면 대략 50지문 정도로까지 항상 추려집니다. 그럼 이제 그 50지문 중에 대부분 직접 연계 7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연계는 우리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지문은 똑같고 문제 유형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7문제 줍죠. 거기에 듣기 평가는 연계율이 90%죠. 17문제 중에 15문제가 연계 듣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 듣기랑 수능 완성 실전편 모의고사에 있는 6회분 듣기에서 17문제 중에 15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잡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수능 메리트가 없지 않아요. 거기에 최저를 맞추기 제일 좋은 과목이 영어이기도 하고요. 영어를 안 보는 학교가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영어라는 이 과목은 단지 내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보세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번 겨울방학이거든요. 그리고 고3 때는 겨울방학 엄청 잘 가요. 고2 겨울방학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영어는 무조건 수능 특강은 다 끝내 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교하고는 인터넷 영어 독해 연습까지 한 바퀴 다 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신 대비할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 먼저 앞에 기말고사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전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봅시다. 자 11번 지문 가볼게요. 자 11번 지문에 보기 1, 2, 3, 4, 5번 또다시 먼저 봅니다. 자 중복되는 단어가 있나 하고 봤더니 그나마 중복되는 애로 크라이시스 정도가 보이네요. 이 글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위기와 관련된 뭘 얘기하려는 건지 지문에서 찾아내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지문 들어가 봅니다. 민수야 고기 좀 드시고. 자 갑니다. 자, it is a strategic and tactical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strategic이라고 하면 전략적인 이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tactical이라고 하면 전술적인 이런 뜻이에요. 뭐 굳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실수입니다. 뭐 하는 것이 to 이하 하는 것이 얘가 진주어고 앞에 이시 가짜 주어네요. 그래서 to give an offensive position away라고 얘기를 했죠. 자, give away라고 하면 내주다 라는 뜻이었었고요. 근데 뭘 내주는 것? offensive는 공격적인 이라는 뜻이었고요. 당연히 position이라고 하면 위치죠. 그래서 공격적인 위치를 내주는 것은 전략적인 그리고 전술적인 실수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내주는 것? to those 사람들에게 내주는 것. those 뒤에 who가 붙었으니 이때 those는 당연히 people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 who will use it? 그것을 사용할 사람.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할 사람? to attack.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비판할 그런 사람에게 공격적인 위치를 내주는 것은 전략적 전술적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당연히 공격할 위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내 적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서 since opponent will, since를 썼는데 시제가 미래죠. since가 사용된 절의 시제가 미래나 현재일 경우 이때 since는 100% 때문에 라는 뜻이 되고요. 이후로가 아니라 때문에 opponents, 적들이 will undoubtedly는 의심의 여지 없이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해석할 때 편하게 확실히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들이 확실히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anyway 어쨌든 그러면서 the advantage of being proactive advantages라고 하면서 이점들이라는 표현으로 명사가 주어로 쓰인 거고요. 뭐의 이점들? being proactive라고 하면 미리 행동하는 이라는 뜻이었고요. 미리 행동하는 그래서 미리 행동하게 되는 것의 이점. 그리고 airing one's own dirty laundry라고 얘기를 했죠. air가 동사로 쓰이면 발표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airing one's own dirty laundry는 더러운 세탁물이라고 해서 이걸 치부라고 얘기를 하죠. 드러내기에 좋지 않은 부분. 그래서 자신의 치부를 발표하는 것의 이점들. and 그리고 telling on 요런 거 주워가셔야 돼요. 우리 테론이라고 하면 얘는 고자질하다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테론은 고자질하다. 그래서 telling on oneself 스스로를 고자질하는 것의 이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전치사 of에 걸리면서 being, airing, and telling이 병렬구조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점들은 are too significant 너무나 중요해서 to ignore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선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의 공격 위치를 적에게 주지 말고 너 스스로를 고자질하거나 스스로의 치부를 발표하거나 미리 행동하는 이점을 간과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자, chief는 형용사로 쓰이면 우두머리의 라는 뜻이었고요. 명사로 쓰이면 중요한 것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CEO 그러잖아요. CEO에서 C가 chief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Chief Executive Organization 이렇게 얘기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래요. 뭐 사이에 among these advantages 이러한 이점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is the ability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 to control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The first message is 첫 번째 메시지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And 그리고 how a story is first framed 어떻게 이야기가 맨 처음에 framed 틀이 잡히는지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라는 의미였고요. flame은 틀이 잡히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틀이 잡히게 되는지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flame 보면 flame 자체에 표현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표현하다의 뜻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flame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틀, 동사로 쓰이면 틀이 잡히다 이 뜻만 알고 있으면 모든 맥락에서 해석이 됩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해석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뒷부분에 that leaves 그것은 남겨둡니다. others 다른 사람들을 having to respond 반응해야만 하는 상태로 남겨둡니다. to you 당신에게 instead of 뭐 하는 것 대신에 the other way around 라고 얘기를 했죠. the other way around 라고 하면 반대로 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것 대신에 당신에게 반응해야만 하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대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원래는 나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내 치부를 드러내게 되면 내가 드러낸 치부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공격할 수 있어 없어? 공격할 수 없다는 거네요.
됐습니까? 야, 여기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맥락이 잡히죠? 여기까지 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내가 어떤 나쁜 거나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에 대한 걸 먼저 선수 쳐라, 먼저 밝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한 문장만 더 가볼까요? 자,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은 is appropriately, 적절하게, termed, 우리 term이 동사로 쓰이면 말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니까 적절하게 말하여집니다. 뭐라고? stealing thunder라고 얘기를 했죠? 천둥을 훔치기라고 해서 이게 선수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수치기라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내용 바로 끝난 거네요. 그럼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라? 선수를 쳐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두 줄 사선 거놓으시고 보기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1번에 necessity, 필요성이래요. 그런데 무엇의 필요성? being cooperative는 협력적인이라는 뜻이었죠. 협력적이 되는 것의 필요성, 무엇에서? in a crisis situation, 위기 상황에서 협력적이 되는 것의 필요성. 야, 지금 이 글에서 협력해라, 협동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내용이 없죠. 2번은요. the importance, 중요성 of taking the initiative. initiative는 먼저 행하는 거죠. 먼저 행함. 그래서 먼저 행함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 무엇에서? in managing a crisis,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먼저 행하는 걸 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선수치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take the initiative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맥락상으로 먼저 행함을 취하다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선 대부분 솔선수범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글의 내용상 선수 치는 것 이렇게 의역이 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2번은 맥락상 나쁘지는 않은 거고요. 3번은요. problem, 문제래요. of creating false story,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의 문제. to save an organization, 조직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false story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전혀 없죠. 그냥 선수치고 치부를 드러내라고 얘기를 했지 거짓 이야기를 만드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 다음 4번은요. significance, 중요성이래요. of remaining silent, silent는 조용한, 침묵하는 이라는 의미였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in strengthening credibility, credibility는 신뢰죠. 신뢰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조용한 상태 유지의 중요성. 아니, 조용히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5번은요. advantage, 이점이래요. of improving the corporate image. corporation, 회사죠. 그래서 회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의 이점, 수루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그럼 그나마 적절한 건 몇 번? 2번밖에 안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문제가 쉽다라는 이 기준은요. 3학년 모의고사서부터 지문이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대부분 보기가 어렵냐 쉽냐입니다. 보기에서 여러분들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빠뜨릴 만한 내용이 없죠 지금은. 근데 만약 매력적인 오답이 생겼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때 두 줄 사선 그은데 뒷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적절하겠구나. 이게 딱 드러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뒤에 한 문제만 더 갑니다. 13번 요 문제까지가 3명씩이 틀린 문제였어요. 자, 13번 지문 역시 보기 1, 2, 3, 4, 5번 갑니다. 얘도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의외로 또 여기에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가봅니다. 1, 2, 3, 4, 5번에서 중복되는 단어 먼저 확인해야죠. 지문을 다 읽지 말고 그냥 중복 단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중복되는 단어가 있는지 쫙 봤더니 일단 서스펜스가 눈에 딱 띄네요. 서스펜스 뜻이 뭐예요? 서스펜스 스릴러 막 그러잖아요. 긴장감이라는 뜻이에요. 서스펜스는 긴장감. 일단 서스펜스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드라마도 눈에 띄네요. 그럼 일단 이 글은 뭔지 모르겠지만 서스펜스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네요. 뭐 중복해서 찾은 단어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단어가 핵심 소재란 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핵심 소재에 대해 뭘 다루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는 서스펜스와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네요. 오케이, 가봅니다. 자, in the drama of theater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극장 드라마에서 자, suspense, 이 suspense는 follows, 따릅니다.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요리법을 따릅니다. 얘들아, 극장 드라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리법이 나오는데요. 말이 돼야 돼요? 안 되죠. 영어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레시피가 요리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법이라는 건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미상 그냥 방법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방법을 따릅니다. 자, suspense occurs. 이 suspense는 발생합니다. 뭐 할 때? well-liked main characters라고 있죠. well-liked라고 하면 사랑받는 이란 뜻이 되고요. 그래서 사랑받는 메인 캐릭터라고 하면 주연이죠. 사랑받는 주연들이 struggle 고군분투할 때 struggle 노력하다. 고군분투할 때 뭐 하기 위하여? to overcome obstacles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and cope with 우리 cope with는 대처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triumphantly라고 하면 의기양양하게라는 뜻이었고요. 민씨가 고개 좀 드시고 좀만 집중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threat는 위협이었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and dangers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to their well-being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such events 그러한 사건의 발생은 여기서 occasion은 명사로 발생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한 사건의 발생은 hopes and fears 어떤 희망과 두려움을 발생합니다. 잘 보세요. 앞에 부분에 such events라는 명사를 쓰고 occasion을 썼는데 이때 hopes and fears는 의미상으로 품사가 명사로 쓰이고 있죠. 그럼 이때 occasion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발생이 아니라 발생시키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는 거고요. 영어는 이게 좀 그지 같아요. 품사에 대한 부분은 영어에서의 품사는 항상 자리가 품사를 만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의 품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문에서 사용되는 자리에 따라서 얘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서의 occasion은 발생시키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such events 그러한 사건들은 발생시킵니다. 뭐를? 희망과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은 여기서 hope하고 fears를 왜 명사라고 하셨어요? 얘가 동사일 수는 없나요? 앞에 occasion이 명사면 되잖아요. hope하고 fear는 당연히 둘 다 타동사죠. 타동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능동의 형태로 이렇게 s를 붙인 형태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 명사에 s를 붙여서 희망들과 두려움들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서? In the audience 관중들에게서. 자, hopes for positive outcomes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이래요. And fears of negative outcome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누구에게? To the liked person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suspense 이 suspense는 thrive는 번영하다라는 뜻이었죠. 이 suspense는 번영합니다. On the hopes and fears 이 희망과 두려움 위에서 번영합니다. 여기서 번영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뭐고요? 커진다라는 개념이겠죠. 이 서스펜스가 희망과 두려움 위에서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seeing the hero battle obstacles라고 얘기를 했죠. seeing이 주어로 쓰이면서 동명사지만 지각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에 목적어 the hero가 나오고 동사 원형 battle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웅이 battle obstacles 장애물과 싸우는 것을 보는 것 and overcome crises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engage 뭐뭐 하게 합니다. engage 목적어 in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때 engage는 몰두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engage A in B라고 하면 A를 B에 몰두시키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the viewer 보는 사람을 정서적인 노력 속으로 정서적인 이런 고군분투 속으로 몰두시킵니다. In which the drama's storyline 이 드라마의 줄거리와 its conclusion 그것의 결론의 사건이 지니는 이때 carry는 옮기다가 아니라 지니다의 의미가 되고요. On emotional effect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근데 어떤 정서적인 영향? that 이하한 정서적 영향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that would otherwise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be missing
빠지게 되었을, 놓치게 되었을 정서적인 그런 영향을 지니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야,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고 돼요. 끝난 거죠. 왜? 뒤에 for instance 나오니까 앞에 부분 내용 파악됐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에 붙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글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스펜스가 어떻게 번영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서스펜스는 번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스펜스가 번영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보기의 내용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1번을 봤더니 How suspense is developed. 서스펜스가 발달하는 방법 in 드라마 속에서. 당연히 1번이겠네요. 됐습니까? 2번은요. 자, factors, 요소들이래요. That make suspense movies. 이 서스펜스 영화가 인기 있게 되는 요소들. 서스펜스 영화가 왜 인기 있게 되느냐? 그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3번은 the use of dramas. 드라마의 사용 to heal emotional problem.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정서적 문제 치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4번은 reasons, 이유, we can predict,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유, 스토리라인인 드라마의 줄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예측을 해야 서스펜스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5번은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 to make stories,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from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경험 얘기 전혀 없었고요. 정답은 몇 번이었어? 1번밖에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셔야 돼요. 오케이, 나머지 뒤쪽 문제는 1명이나 2명 정도 틀린 문제여서요. 나머지 애들은 일단 스킵하고 뒤에 답지는 붙여져 있으니까 혹시 안 푼 사람들은 다시 한번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요런 문제들 이제 이건 겨울방학 들어가면 선생님이 계속 세트로 주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초간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초간단 혹시 안 가져온 사람 있나요? 아까 선생님이 준 거 요게 그 초간단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선생님이 가져왔어? 오케이. 나머지는 다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초간단은요. 33페이지에 5번 지문을 안 풀고 35페이지에 1번 지문을 먼저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3페이지 5번을 먼저 풀으시면 됩니다. 이거 했어요. 5번하고 3, 4번. 3, 4번은 스킵할 거예요, 이건. 5번도 했어? 오케이, 그럼 뒤로 가서 어플라인 프랙티스 1번하고 그럼 유형 예제를 풀어야 되는 거네요. 유형 예제 안 했죠, 이거?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자,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 예제 먼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 넣기 즉 문장 삽입 유형이죠. 자, 이 문장 삽입 유형은 일단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 이 주어진 글의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에어컨 잠깐만 틀까요? 네, 너무 좀 잠깐만 틀고 올게. 자, 가봅시다. 자, 이 문장 삽입 유형은 먼저 주어진 문장을 읽고
이 주어진 문장의 앞과 뒤에 뭐가 나와야 될지를 최대한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먼저 뽑으셔야 됩니다. 뭐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면야 쉬워지고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지 않더라도 문장 삽입 유형은 항상 결정적인 힌트가 어디에서 나온다? 얘가 들어갈 자리 뒷문장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 주어진 문장에 있는 명사나 상황을 받으면서 뒷문장의 대명사나 지시형용사나 지시부사가 쓰이게 돼요. 그 포인트만 제대로 잡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장 삽입 유형은 뭐만 있으면 풀 수 있다?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하는 것 뿐이죠. 연습 조금만 해놓으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most readers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독자들이래요. of reports and papers. 자, 보고서와 페이퍼는 종인데 종이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s를 붙여놨죠? 그럼 요건 논문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보고서와 논문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are reading, 읽고 있는 중입니다. The document's 그 문서들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Because 뭐 때문에 they a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and know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something 뭔가를 about the subject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아, 그럼 이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뭔가를 알고 관심이 있어서 문서를 읽고 있는 거다. 그럼 결국 이 독자라는 이 most readers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맥락상 찾아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얘는 주어진 문장 자체에서 앞뒤 힌트 자체는 별다른 게 없네요. 자, 지문 들어가 봅니다. 자, what is the best order?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최고의 순서인가? 이때 order는 순서가 되겠고요. for a report, 보고서나 논문에 대하여 혹은 other technical documents, 다른 기술적인 문서에 대하여 최고의 순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of course, 물론 it must be logical, 논리적이어야만 합니다. but 그러나 that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simply 단순히 대디아를 의미합니다. The paper 그 논문이 must have connection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sequence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and 그리고 a variety of orders 다양한 순서들이 is possible 가능합니다. under this heading 이러한 헤딩이라고 하면 표지라고 하면 되겠죠. 이러한 표지 하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연관성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too many writers 너무나 많은 작가들이 interpret 해석합니다. the term logical 이 논리적이라는 용어를 해석합니다. to mean 의미하도록 뭐를 의미하도록 chronological은 꼭 알고 있으세요. 연대기적인이라는 뜻이었죠. 연대기적이란 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연대기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and 그리고 it has become habitual 그것이 습관적이 됩니다. to begin reports 보고서를 시작하기에 and papers 그리고 논문을 시작하기에 with careful reviews 주의 깊은 검토를 가지고 of previous work 이전 연구에 대하여 여기서의 work는 일이 아니라 연구라고 해석이 되겠죠. 야, 그럼 일단 이 글은 긍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to를 써서 지나치게 많은 작가들이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이전 연구에 대한 검토로 논문이 시작될 필요는 없다. 이걸 말하려는 글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뒤쪽 부분 들어가 봅니다. 자, usually 보통 this is tactically weak라고 얘기를 했죠. tactically라고 하면 전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tactical의 부사죠. 그래서 이것은 전술적으로 약한 겁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to rehearse 야, 요 rehearse 좀 잘 받으세요. rehearse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연습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리허설 한다라고 할 때에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rehearse 자체가 공연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되풀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맥락상 연습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되풀이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to rehearse to them
그들에게 되풀이를 해주는 것은 그러면서 the findings of previous work 이전 연구에 대한 발견을 그들에게 되풀이해주는 것은 is simply to bore 단순히 지루하게 하는 겁니다. them 그들을 with unnecessary reminder 불필요한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그들을 지루하게 하는 겁니다.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뭐가 어색해요? 요때 them이 굉장히 어색하죠. 앞에 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되풀이하는 것은 이전 연구의 발견물을 그들에게 되풀이하는 것은 그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them을 지칭할 수 있는 복수명사가 앞에 있어야겠죠. 그럼 이 them을 받을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앞에 문장에는 them이 받을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어 없어? 전혀 없죠. 그럼 여기서의 them은 누구를 지칭할 수밖에 없어요? most readers를 지칭할 수밖에 없네요. 뭐야? 그럼 most readers가 앞에 와야 them이라는 대명사로 표현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이거 정답 몇 번? 2번 끝. 됐습니까? 겁나 쉽습니다. 문장 삽입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문장 삽입 유형엔 항상 결정적 힌트가 정답이 들어갈 자리 뒤에 나온다. 그래서 문장을 딱 봤을 때 대명사나 지시대명사나 지시부사에서 의미상 연결성이 없는 부분을 찾아내주면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 요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풀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구조 해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당연히 결과가 나오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고 원인 앞에는 어떤 일정 사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구조 독해를 제외하고 전부 이런 형태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얘는 정답 2번이었었고요. 그래도 수능 기출이니까 나머지 해석은 마무리할게요. 자, the interesting, 흥미로운 것, 그러면서 for them, 그들에게 흥미롭게 하는 것은 is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인 겁니다. The new finding, 새로운 발견들, and conclusion, 그리고 결론인 겁니다. 그럼 확실하게 독자들에 대한 얘기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2번 자리가 정확한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서 so, 그래서 it is usually best, 보통 가장 좋습니다. to start with those pieces of information, 그러한 정보의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프리뷰를 하지 말고, 이전 리뷰를 하지 말고 아예 정보로 시작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to give a long chronological account, 여기서 account는 설명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긴 연대기적 설명을 주는 것은 of work, 연구에 대하여, 혹은 procedures, 절차에 대하여 긴 연대기적 설명을 주는 것은 is normally appropriate,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only when, 오직 뭐 할 때에만 the essential point, 필수적인 요점, 무엇에? of the paper, 논문의 필수적인 요점이 is the chronological sequence, 연대기적인 순서일 때만 적절한 겁니다. 그러니 굳이 앞에 발견된 걸 처음 순서에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고요. 됐습니까? 정답은 확실히 2번으로 나오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른쪽에 1번은 지난 시간에 풀이를 했고요. 선생님이랑은 바로 2번 풀이로 가볼게요. 한글 파일밖에 없어서 글씨가 좀 조그마죠? 오케이, 다음 2번 지문으로 가봅시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는 문제였고요. 자,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앞에 주어진 문장에서 opportunist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건 기회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on the other hand, severally 결정적 힌트 나왔네요.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라는 의미니까 내용이 전환되는 맨 앞자리라는 소리죠. 그럼 내용이 전환되는 맥락을 찾기만 하면 얘가 들어갈 자리는 딱 나오겠네요. 그러면 반면에 기회주의자들은 have no particular specialty, specialty라고 하면 전문적인 것이라는 의미였죠. 전문적인 것. 그래서 particular라고 하면 특정한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반면에 기회주의자들은 have no particular specialty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전문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기회주의자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자리를 찾기만 하면 되네요. 자, 가봅니다.
자, the animal world, 동물의 세계는 could be divided,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into two types, 두 가지 유형으로. specialists and opportunists, 뭐야? 전문가들과 기회주의자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specialists, 자, 이 전문가들, like hawks and eagles, 매나 독수리와 같은 전문가들은 have one dominant skill, 한 가지 dominant는 지배적인, 한 가지 지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upon which they depend. 야, 이런 거 나올 때 제발 해석하려고 시간 쓰지 마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콤마가 없죠? 그럼 얘는 해석이 없어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사를 뭐처럼만 형용사처럼